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네, 조금 아까 음정 대비께서 이주에 관한 말씀을 조금 하셔서 내용은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그 중앙아시아에 주로 도착한 것은 1937년도부터지만 이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1860년대부터 만주로, 연해주로 넘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반민족 국가고 유목민 중심의 그 나라였습니다. 원래 카자흐스탄이라는 것이. 근데 1991년도에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하면서 카자흐를 주로 쓰고 러시아어도 국어로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였고, 그 전까지는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에 속해 있었으니까 고려인들도 러시아어를 배우고 고려말은 집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쓰고, 제가 그 홈스테이를 했던 집의 그 주인 부부는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고려말을 학교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는 한 70%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문제 때문에 통역을 쓰고 그랬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다른 나라로 음식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가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의 전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일정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것은 아사쿠라 도시오라고 하는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는 분인데,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치하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느냐, 오랫동안 일본에서 김치를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한국 사람처럼 신맛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또 젓갈 같은 것도 안 넣는다, 짧게 숙성시켜서 맛이 변하기 전에 먹는 거, 이런 걸 선호한다.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서는 사실상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평가하기가 쉬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현지화가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되어 있으면 경계인들이, 두 문화 사이의 경계인들이 새롭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 변했던 것은 그래도 정체성을 더 유지하고 있는 쪽으로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고쿠다라라는 마을에 가서 6일간 홈스테이를 하면서 제가 홈스테이 한 집의 음식을 전부 사진 찍고 조사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책이, 제가 BK21 사업 팀장을 할 때 이런 책을 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도 한 5마을 조사했고, 카자흐스탄 조사했고, 그래서 책을 한 6권 정도 냈습니다. 이건 조금 아까 본 바와 같습니다. 여기 우시토베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 처음으로 1937년도에 고려인들이 저 원동,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원동이라는 말 잘 안 쓰고 극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극동 지역에서 장시간의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게 사실 버려졌습니다. 그건 스탈린의 오판에 의한 것이라고 되게 이야기되고 있죠.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다가 또 기사칸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랬습니다. 예. 그 우시톱의 시에 버려졌는데, 우시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스톱의 언덕이 있습니다. 저기 경주에 신라 왕릉만한 크기의 언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언덕 밑에 오른쪽 하단에 사진이 하나 보이죠. 제가 일부러 그 학생들을 앉아봐라. 이게 움집이었습니다. 1930년대 움집을 가을철에 도착했으니까 겨울을 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움집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간단히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계절을 지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움집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보라고 해서 지금도 약간 구덩이처럼 파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 일행들이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만, 바라보고 있는 앞쪽에 바스톱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 바스톱의 언덕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생각을 하죠. 최근에 이렇게 빗돌도 하나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먹을 것도 여유있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도 없고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때 카자흐인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과 카자흐인은 지금도 관계가 대체로 원만한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본 바와 같고요. 호미바바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의 본질은 혼동성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섞인다 이거죠. 섞여서 어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단일한 민족에서 또는 단일한 지역에서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되어 가지고 그것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조금만 이동되어도 차이가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변화가 되고, 특히 인근 민족과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혼종성은 자꾸만 커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할 때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이에리아 박사께서 주선을 해줘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교수 한 사람하고 대학원생 7명,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갔었습니다. 이 코크달라라는 마을은 우시톱의 시에서 23km, 자동차로 한 30분 가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2018년 현재 마을에 117집이 있는데 24집은 빈집이었고, 고려인이 34가구, 카자흐인이 47가구, 러시아인이 6가구, 체첸인 5가구 등등이 살고 있었고, 2018년 현재 주민수는 162명밖에 되지 않고, 많았을 때는 700명 됐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저 중국의 조선족 마을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했습니다. 이 코달라 마을 사진을 여름 방학 때 7월 달에 가서 찍은 겁니다. 오른쪽에 거는 이제 그 가오 백치도를, 여기 계획도시니까 1937년도에 버려졌고 1938년도부터 이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벌판에 거주지를 만들고 또 농토를 그 초원으로 있었던 곳을 전부 농토로 바꾸고, 벼농사도 벼씨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벼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집이 고려인 집입니다. 파란 것은 카자흐인이고요, 노란 표시는 러시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들도 보면 대개 1930년대 마을이 건설될 때는 조선족이,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조선족이 거의 100%였죠. 거의 100%였던 마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조선족이 한국으로 많이 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가고 대도시, 중국 내 대도시로 옮겨가고 이렇게 빈집이 생기면 쪽쪽 한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변자치주는 자치주로
음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충족시키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홈스테이를 했던 집이 왼쪽에 있는 김라만 씨 집입니다. 김은 한국의 김 성씨 그대로 쓰는 겁니다. 라만은 러시아. 그다음 마을에 다른 집도 있고, 그다음 오른쪽 하단에 우물 파는 곳을 제가 7월달에 가니까 공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이 집집마다 우물집이 다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뭐 영하 17도 정도가 기본이고, 한여름에는 또 영상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있을 때도 41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덥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후의 그 어떤 한서 차이, 특히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하 한 2.5m 내지 3m 정도 깊이로 파서 그 안에다가 채소라든지 또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제가 문화적변과 민족 정체성이긴 한데, 문화적변의 결과는 혼정성입니다. 접해서 변하는 것이 문화적변이고, 혼정성은 그 결과 이질적인 두 문화가 섞여서 존재한다. 그리고 섞여서 존재하는 것을 가족 구성으로 봐도 확연히 알 수가 있다. 제가 여기 2세대의 김라만 씨입니다. 5남매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났고, 제가 조사하던 2018년도에 63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2남 1녀를 두었죠. 그런데 맞사위가 검정색이 혼혈입니다. 사실은 김은 와지메일인데 제가 한 글자씩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면 제일 끝에 며느리가 또 혼혈 여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4세대에는, 4세대에는 혼혈 가족 원수가 많죠. 가족원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음식도 섞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소련의 원동으로 갔고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김라만이라는 사람은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성명을 보면 아까도 알 수 있듯이 성씨는 한국 성씨를 쓰고 이름은 러시아식으로 쓰고, 또 까자이는 까자인대로 이름을 쓰고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2세대와 3세대 가족의 문화 혼종성에서 고려말을, 이 사람들이 고려말 하는 거하고 한국말 하는 거하고 구분했습니다. 고려말은 조금 북한식 문법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함경도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건 고려말이고, 92년도인가요? 한국과 수교한 이후에 쓰는 말은 한국어입니다. 그건 한국어입니다. 예. 또 음식도 고려 음식 하는 거하고 한국 음식 하는 거하고 구별하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고려 음식은 자기들이 쭉 먹어왔던 음식을 말하고, 한국 음식은 수교 이후에 한국에서 들어온 음식을 한국 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그 문화가 혼종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주 2세대 가족의 경우에는 일상적 고려말을 소통 가능하다 하는 정도가 되는데, 딸과 사위도 그게 가능을 해요. 또 3세대에 가보니까 저 둘째 며느리가 러시아인으로 들어왔는데 고려말을 전혀 소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요. 살기는 2세대나 3세대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 음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한국의 어떤 문화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뒤에
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1차 혼혈인을 자구배라고 말하고 2차 혼혈인을 아구배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까자스탄 국립대학 교수한테, 고려인 교수한테 물어봐도 이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도 오랫동안 관심 가졌는데 그걸 해명할 수가 없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렇게 아구배가 다시 고려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고려인 혈통이 87.5%, 그냥 단순 산술적 계산하면 87.5%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인은, 이 사람은 고려인과 혈통이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혼종성이 조금 개입되어 있는 것은 더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 쪽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는 암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홈스테이 음식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다른 조사를 한다고 가서 빠진 끼니도 있습니다. 이걸 고려 음식, 러시아 음식, 가자 음식, 우즈벡 음식, 중국 음식, 기타 알기가 곤란한 거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물론 이제 한국에서 왔다라는 전제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조금 더 적절한 것을 차린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문했습니다. 향 차이 같은 것은 우리 싫어하니까 넣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김치찌개를 만들 때나 된장찌개를 만들 때 그걸 넣어서 매우 잘 먹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니까 고려 음식이고 러시아 음식도 있고, 제가 홈스테이를 할 때 우리 집에 같이 머물렀던 사람이 우리 학교 소속으로 머물렀던 사람이 4명이고 그 다음 주인 부부고 6명이 같이 이 음식을 똑같이 먹었습니다. 큰 테이블 놓고 거기서 같이 먹었습니다. 7월 6일 저녁을 보면 쌀밥, 닭 삶은 작물, 말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 삶은 닭고기, 지름, 우리 한국에서도 간장을 지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간장입니다. 그 다음 배고제, 돼지고기 만두입니다. 벤세라고 하는 만두가 있고 배고제라고 하는 만두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구도 있고요. 그런 빵 종류로 빵을 분류하는 분류법이 상당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은색 빵이냐,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냐, 또 구운 빵이냐, 찐빵이냐 등등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들에게 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쌀, 벼라고 하는 쌀밥, 이것을 딱 구분하죠. 영어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라이스 하나로, 이게 논에 자라는 것도 라이스, 쌀밥도 라이스, 쌀도 라이스, 벼도 라이스, 벼 알곡도 라이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건 제가 일부 추가를 했고, 권나현이라는 대학원생이 그 집을 조사했습니다. 오가이트로핀, 가이 하는 것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오가, 성실 낮출 때 가라는 말을 붙이죠. 실제로는 오트로핌인 거죠. 그러나 주민등록상에는 오가이트로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고려 음식, 러시아 음식이 추가됩니다. 고려 음식이 더 많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먹는 한국 음식과 맛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정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까자흐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았는데 까자흐 음식이 종류가 그렇게 원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9일 점심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쌀밥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접시씩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공동 접시에다가 주는 것이죠. 그릇에 주발에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쌀밥을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접시는 기본적으로 찬 음식을 선호하는 지역, 물기가 없는 음식을 선호하는 민족들이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음식에서는 접시에 담아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는 따뜻한 음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밥은 주발에다가 담아주고 국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젓가락 대신에 포크가 젓가락 제가 머무는 내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주방에 가봐서 젓가락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던 숟가락하고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녁상은 이렇고 그 다음에 아침상 또 여기도 7월 6일 저녁상 이렇게 있는데 왼쪽 하단에 큰 접시에 있는 것이 이게 찐빵 비슷하게 만들어진 베고제라고 하는 만두입니다. 벤세라고 하는 물만두는 벤세라고도 하고 물벤세라고도 하고 요거는 조선족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가운데 왼쪽 상단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빵을 접시에다가 공동 음식으로 큼직하게 담아두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침상인데 된장을 이게 된장 그릇입니다. 된장을 담아둬요. 빵을 줘요. 물론 이쪽 옆에 그 잼도 있습니다. 잼도 있는데 이 주인이 우리는 잼에도 발라 먹고 된장에도 발라 먹습니다. 된장 발라서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신문 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빵을 된장에다가 된장을 발라가지고 먹는다고 하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넘어갈까? 조합이 영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김라만 씨가 먼저 된장을 발라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먹어보니까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된장 맛이 한국 된장 맛하고 좀 달라요. 덜 짜요. 그리고 물기도 적어요. 90년대 이후부터는 믹서기에 콩을 싹 갈아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콩알도 안 보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고려인 의뢰 음식에 제가 직접 이걸 조사한 건데 조아이야라고 하는 아이야는 사실 어린아이라는 우리말 그대로 쓴 거고요. 조는 부모의 성을 따른 거고 어머니는 까자흐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이의 아버지는 고려인인데 고려인 3세죠. 한국말을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그 아버지 세대는 한국말 잘하고 잘 알아듣고 그랬습니다. 점심 전에 오전 한 10시 반 정도 이거 뭐 사전에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송을 해가지고 이 우시토베 시에서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학생 2명하고 찾아갔습니다. 또 부조도 내고 그 부조 내는 것도 중간에 소개한 사람한테 얼마쯤 내면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가지고 섭섭하지 않도록 부조금도 내고 그랬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리는데 음식을 보면 대부분이 한국 음식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떡도 있고요.
우리 잔치에서 떡이 있듯이요. 송편도 있고, 진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저게 과죽입니다. 과죽. 예. 채소 종류 많이 있고, 오이 무침, 고추장 된장볶음, 나물 무침,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녁 때 또래 불복, 어디 갑니까? 회관에서 2차 잔치를 또 한다는 거죠. 그래, 그거 가보니까 이 좌석이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쪽은 전부 고려인들이니까 고려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반, 그 다음에 가자의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테이블 반이고, 축하를 하든 축사를 하든 축가를 부르든 꼭 번갈아 가면서 그때는 아이의 증조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이쪽 아버지 쪽 그 친족 집단을 대표해서 증조 할머니가 제일 먼저 그 덕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어머니 쪽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나와서 또 하라고, 한 번도 빠짐없이 노래를 부르든지 장기자랑을 하든지 덕담을 하든지 해야지만 이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급결에 한국비행가곡을 불러주고 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고려인 음식도 조금 있지만 더 많게는 가자 음식, 러시아 음식. 가자의인들도 1991년까지는 러시아 소련 체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음식을 즐겨 먹어서 그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이 왼쪽 하단에 이 여성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가자의인입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가자의인에 비해서는 한국인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 명절 음식을 보면 러시아 음식이라든지 뭐 다른 이민족의 음식은 더 확 줄고 고려 음식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물어가지고 적은 것입니다. 민족 정체성이 강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일상 음식은 혼종성이 강하다면 명절 음식은 민족 정체성이 훨씬 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참고로 이것도 뭐 제가 갔던 바인데, 중국 길림성의 알라디촌의 조선족 명절 음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갔던 대학원생이 조사를 해서 정리할 때 제가 조금 도와주고 했는데, 조선족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쪽 왼쪽은 한민족이고요. 저쪽 끝은 중국 한족입니다. 조선족은 한국의 명절 음식과 명절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또 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한족들이 쓰는 명칭과 명절 음식을 또 그대로 써요. 딱 중간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경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명절 음식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려인 음식의 민족 정체성과 혼종성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된장이 이렇습니다. 김라만 씨 집 헛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 통이, 이런 통이 된장통입니다. 장독에 넣어두지 않고 플라스틱 통에 넣어요. 그리고 밑에는 우미고 우 위에다가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헛간을 지어가지고 크게 여러 가지 서랍식으로도 돼 있고 책장처럼도 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그 도구나 식품이나 이런 것을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영상 40도가 되는데도 뭐 그대로 있어요. 여기 심지어
이 김라만 씨 부인이 갈리나 씨인데 언젠가는 혹시 개고기 보신탕 뭐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즐겨 먹고 중국의 조선족들은 매우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지금도. 된장을 기후 조건하고 관련해서 그런지 쇠통에 담가서 보관하다가 90년대부터 플라스틱 통에 담가가지고 지하 우물칸에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지상에 있는 헛간에 보관하기도 하고. 근데 된장을 대도시의 고려인, 까자흐인, 러시아인들에게 판매하는 집이 꽤 있더라. 제가 갔던 마을은 농촌 마을입니다. 원래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그들이 농촌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요. 식탁 예절에서는 우리 옛날에는 성인이 되면 조그마한 소반에 한 상씩 받았습니다. 점상은 특별할 때 하고 잔치 때 하고 뭐 이렇게 해왔었는 건데 입식은 없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주방을 가보니까 입식으로 다 바뀌어 있고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한테는 좌식 테이블을 큼직한 걸 내가지고 거기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깜보드라고 하는 액을 식후에 타서 먹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더라. 이게 과일 열매입니다. 열매를 설탕에 절여가지고 만든 건데 식후에 이걸 먹는 것이 마치 옛날 식후에 숭늉 먹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그걸 안 먹고 다른 차를 한잔 하겠냐 이렇게 권할 때가 있는데 뭐 한여름에도 굉장히 뜨거운 깜보트 액을 차로 타서 한 잔씩 먹었습니다. 식기 식은부 조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발이나 타항긴 드물고 대개 접시류다 하는 것이고 숟가락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젓가락은 포크로 대체되었다. 그래도 숟가락 국그릇에서는 민족 정체성이 확인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음식 이름은 같고 재료가 바뀐 유형도 있더라. 대표적으로 바르막이라고 하는 까자흐 음식인데 까자흐인들은 소고기, 말고기, 양고기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이었는데 고려인들은 그걸 안 하고 다 닭고기로 바꾸어서 이름은 비스바르막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고려인들이 하나 음식에 대해서 고려 말로도 쓰다가 러시아 말로도 쓰다가 까자흐 말로도 쓰다가 이렇게 막 섞었어요. 그런 음식이 있어요. 아까 그 엄정웅 대리가 발표한 내용 속에 사진 나왔었는데 당근채 같은 거. 고려 말은 당근채입니다. 중국 조선족도 가보면 당근채라 그럽니다. 이 채라는 것은 채소 채자지만 의미상으로는 요리라는 뜻입니다. 당근을 가지고 만든 요리라는 뜻인데 그게 김치의 대용으로 이게 경계일의 음식으로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어도 있고 까자흐어도 있고 고려어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1단계는 함경도 음식, 중국 한족 음식, 소련 음식이 섞인 것이고 2단계는 함경도 음식, 원동 음식, 까자흐 음식, 러시아 음식, 기타 민족 음식이 섞인 단계가 있는 것이고 3단계는 거기다가 우리랑 수교한 이후에 한국 음식이 또 추가된 것입니다. 한국 음식이 추가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김밥과 잡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수교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없었습니다. 네. 아까 돌잔치를 2번 한다고 했죠. 할 때마다 영상으로 찍어요. 왜 이렇게 찍습니까? 이것도 한국에서 들어온 건데요. 고려인들은 일상 음식에서
함경도 음식을 기본으로 한 한민족 음식 문화의 전통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고, 이 토대 위에 다른 민족의 음식을 수용하여 전체적으로 혼종적 음식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상 음식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려 음식과 러시아 음식의 혼종성이 뚜렷하다. 러시아인과 고려인 사이에 정치적, 사회적, 언어적 위계가 작용해서 러시아 음식 문화가 고려인 음식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오랫동안 그런 것이고요. 카자흐 민족의 경우에는 유목민이라서 본래부터 음식의 다양성이 적다. 농사를 고려인들한테 배워서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생겼습니다. 김치도 먹고 담그는 법도 배워가고 된장을 사기도 하고 담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인들 명절 음식은 명절 자체가 고려인 고유의 행사이기 때문에 러시아 음식이나 카자흐스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전승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약간은 바뀌었지만요. 제가 그 음식 관심 가지면서 우리 식성이라는 말을, 식성이 아니라 식미라는 말을 씁니다. 식성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식미, 만미자를 씁니다. 식미가 또한 식성이 되고 혹은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이 그 어느 표현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까지를 다 고려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고춧가루를 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고춧가루보다는 홍고추를 으깨어서 한다든지, 배추 자체가 우리하고 맛이 달라. 저 미국에서도 보니까 배추가 우리하고 맛이 달라.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물기가 많고, 그래서 한국식 김치 맛이 잘 안 나요. 뭐 눈으로 봐도 조금 차이가 있고, 저 물기 많은 물배추구나. 저걸 절이면은 물기가 좀 빠지긴 하는데 이런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집으로 초대한 돌잔치의 하객 접대용 음식은 한민족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또 회관에 모였을 때는 양쪽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러시아 음식, 고려 음식, 카자흐 음식 다 섞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혼혈에 대해서 개방적인데 차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원들이 다민족 음식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더라. 그리고 김라만 씨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른 민족하고 혼인을 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불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준비를 우리 사회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스바르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민족 음식을 수용해서 고려식으로, 고려 한인식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식탁 예절과 식습관, 식기, 식음그 등에서도 혼종성이 많이 있더라. 당근채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새롭게 창안한 것으로서 식빵에 된장 발라 먹는 것을 들 수가 있고요. 음식의 이름을 2중, 3중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다른 민족에서도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가 또 다른 민족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 이것 또한 선택의 문제일 수 있고, 이 언어가 2중, 3중으로 된다고 하는 것 속에 이미 문화적 혼종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누어 보면, 혼종성의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고려인이 전승하는 한민족 음식, 그것도 바뀌지 않은 한민족 음식, 대체로 바뀌지 않았다. 그 다음 바뀐 한민족 음식, 그 다음에 고려인이 새로 배운 다민족 음식, 이것도 배운 대로 만드는 다민족 음식이 있고, 배운 후 또 바꾸어서
만드는 다민족 음식이 있고요. 고려인이 새로 개발한 음식이 있다면 한민족 음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한 게 있고 다민족 음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한 음식이 있고 또 고려인이 사서 먹는 다민족 음식도 파는 대로 사서 먹는 것도 있고 다민족 음식을 사서 조절, 조미해가지고 먹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